안녕하십니까. 1월 3일에 보내드리는 송국근의 혼술입니다. 판사 출신 여성 정치인이죠. 추미애 전 민주당 대표가 법무부 장관으로 오늘 정식 취임을 했습니다. 어제 임명장을 받았고요. 오늘 취임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추미애 장관이 법무부 장관이 되자마자 지금 정권과 검찰,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면 충돌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계속 그 양쪽의 기싸움으로 흐를 텐데요. 이것을 정권은 정권이고 윤석열 검찰총장 그동안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를 쭉 해왔죠. 윤석열 검찰총장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저는 사면 문가에 처해 있다. 동서남북 모두에서 문재인 정권의 노래가 들린다. 사면 초가 아니고 사면 문가에 처해 있다. 그렇게 봅니다. 사면 어디냐. 지금 윤석열을 옥죄는 사면은 제일 처음은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고 그 다음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 그 다음에 법원, 그리고 또 7월 달쯤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는 공수처,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이 네 가지에 둘러싸여 있는 형국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다만 윤석열 검찰총장도 그냥 물러서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반격 체계를 갖추고 있고 일종의 배수진을 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간략히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총장을 어떻게 옥죄고 있느냐. 자, 어제 신년 합동 인사회가 있었죠. 그 자리에는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도 다 참석을 했습니다. 그 면전에서 검찰 개혁을 강조를 하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힘을 잔뜩 실어줬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올해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내겠다. 권력기관 개혁과 공정사회 개혁이 그 시작이다. 권력기관, 검찰을 겨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권력기관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법적, 제도적 개혁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으로서 헌법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겠다. 헌법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겠다. 헌법에 따른 의무는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어쨌든 권한을 행사하겠다. 이 말은 뭐냐면은 헌법에 따른 대통령의 권한, 검찰에 대한 검찰 수뇌부 대대적으로 인사를 하겠다는 예고죠. 윤석열 사단 쳐내기, 검찰 조직 안에서 윤석열 사단 쳐내기, 그 신호탄입니다. 이것도 조금 더 다시 법무부 장관 추미애의 역할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문재인 대통령은 추미애 장관에게 어제 임명장을 수여를 하면서 임명장 수여식에서 검찰 개혁을 잘 이끌어달라. 또 검찰 개혁 또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검찰 개혁에 있어 법률의 규정을 보면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 사무의 최종 감독자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확실히 서열을 정해준 거죠.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확실히 감독을 할 수 있다. 그 역할 잘해라. 윤석열 잘 감독해라.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면 문가 중에서 두 번째 벽,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죠. 어제 임명장을 받고 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제 임명장 그거 받는 자체가 마치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장관에게 임명장을 주는 그 행사 자체가 마치 검찰 무력화를 위한 출정식 같았다. 그런 관전평이 나왔습니다. 박수 소리도 어느 때보다 더 크고 결의에 찬, 결기에 찬 그런 말들을 오갔습니다. 그 자리에서 추미애 장관은 이런 이야기를 했죠. 수술칼을 여러 번 찌르지 않고 정확하게 진단해서 병 부위를 제대로 도려내야지 명이다. 좋은 의사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조국을 향한 수사, 또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이나 그 검찰 무마 사건을 수사하는 윤석열호 검찰이 너무 전방위적인 수사를 했다. 그렇게 비판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또 심사를 했습니다. 심사를 했는데 검찰의 조직 문화와 기존 관행까지 뿌리부터 바꿔나가야 한다. 또 검찰을 겨냥을 했는데 오늘 심사에서 검찰개혁 이 단어만 8번을 사용을 했습니다. 8번 검찰개혁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우리 법무부는 검찰개혁의 소관부처로서 역사적인 개혁 완수를 위해 각별한 자세와 태도로 임해야 한다. 아주 결기에 찬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마치 법무부 장관의 최대 임무가 검찰을 견제하는 것처럼, 검찰 기능을 무력화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릴 수 있는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추미애 장관이 아마 첫 공식적인 업무를 검찰 인사를 할 것 같습니다. 검찰 인사는 보통 1년에 한 번씩 이루어지는데 지금 인사가 다닌 지 한 6개월인데 지금 검사장 자리 6곳을 일부러 그때 비워놨다고 그러죠. 여기에 대비를 해서.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했던 윤석열 사단 천액의 인사를 할 것 같은데 지금 핵심 타겟은 세 사람입니다. 첫째,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 윤석열 총장과 사법연수원 동기죠. 그 다음에 나머지 두 사람은 조국 또 청와대 관련 수사를 하는 그 수사 간부 검사입니다. 한동훈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이 있죠. 한동훈 부장. 대검 반부패 강력부 산하에서는 조국 일가 비리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 동부지검 형사 6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동훈 반부패 강력부장뿐이 아니고 조국 일가 비리 수사의 책임자인 송경호 차장검사, 또 고형곤 반부패 2부장, 또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을 파헤치고 있는 그 서울 동부지검 형사 6부의 이정섭 부장검사, 이 사람들이 다 인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뭐 자천된다는 이야기죠. 지금 수사에서 더 이상 관여를 하지 못하도록 팀을 교체해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 배성범, 한동훈 다음에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이 있습니다. 이 대검 공공수사부장 산하에서는 청와대의 그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에서 하고 있죠. 그 개입 의혹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공수사 2부를 또 지휘하는 쪽은 신봉수 2차장 검사가 있고 김태은 공공수사 2부장, 이 사람들도 인사 대상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사단의 손발을 잘라내면서 동시에 하고 있던 수사들을 중단시키고 다른 데 옮기고 아마 그 수사는 좀 정권과 어떤 소통이 있는 그런 검사들을 시키겠죠. 그런 검사들에게 시키겠죠. 자, 그래서 다음 주에 고위간부, 검찰 고위간부 인사가 있는데 청와대가 경찰에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검찰 간부급 인사 100여 명에 대해서 세평을 조사를 하라. 세간의 평가를 조사하라.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아마 이제 그 인사검증에 나서겠죠. 고위검찰 인사검증에 나섰는데 그 인사검증 책임자가 최강욱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 비서관인데 아시다시피 최강욱 비서관은 검찰의 수사 대상자입니다. 조국 공소장에 사실상의 공범으로 적시가 되어 있죠. 조국 씨의 아들이 허위 인턴 확인서를 가지고 입시에 활용을 했는데 그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준 사람이 당시 최강욱 변호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최강욱 변호사가 청와대 비서관으로 가니까 그 대가로 간 거 아니냐 이런 의혹도 또 있습니다. 그런 최강욱 비서관이 고위 검사들 인사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무리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추미애 또 법무부 장관에게는 다른 무기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 지휘권이 있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해서 수사 지휘권을 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패스트 트랙으로 기소된 한교안 한국당 대표, 또 나경원 그 전 원내대표의 자녀 입시 비리 의혹 이런 데 대해서 집중적으로 수사 지휘권을 행사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을 옥죄는 겁니다. 자, 그렇게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을 포위를 했고 그 사이에 법원은 지금 법원 고위 간부들이 거의 다 인권법 연구센터 이런 진보 성향 판사들이 장악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대법원장부터. 이 법원도 최근에 보면은 조국 사태에 대해서 정권의 편을 드는 그런 모습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거죠. 서울 동부지법 같은 경우는 유재수 감찰 무마건으로 청구된 검찰의 조국 구속영장을 기각시켰습니다. 기각시키면서 재질이 좋지 않다. 또 법치주의를 후퇴시켰다. 국가 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했다. 이런 말까지 다 하면서 그런 사실까지 적시를 하면서 기각 사유세 그런 말까지 다 적시를 하면서도 영장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부인이 구속돼 있다. 증거인멸이나 도망이 우려가 없다. 이런 석연찮은 이유로 법원이 일단 조국 쪽, 증거 쪽 손을 들어준 거죠. 또 서울중앙지검에서도
울산시장 선거 개입의 의혹의 핵심이죠. 송병기 그 울산시 경제부시장 영장 기각했습니다. 이 송병기 영장에는 보면은 당시 청와대의 백원우 민정비서관, 또 유광철 선임행정관, 문모 행정관 이런 사람들이 청와대 사람들이 공범으로까지 적시가 되어 있는데 그 영장을 또 기각을 했습니다. 법원도 윤석열 편이 아닌 것이죠. 마지막 하나, 공수처. 제가 어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공직자 범죄 수사처, 공직자 비리 범죄 수사처. 이 공수처는 준비 기간을 거쳐서 7월부터 공식 활동에 들어가는데, 이 공수처의 수사 대상에 보면 검사도 들어가 있습니다. 검사, 판사 다 들어가 있는데, 이 검사들의 개인 비리뿐이 아니고 업무상의 문제들도 수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권 남용 같은 것을 걸어서 공수처가 윤석열 총장을 비롯해서 검찰 고위 간부들을 수사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윤석열 총장도 만만찮죠. 배수진을 쳤습니다. 올해 그 대검 시무식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올해도 검찰 안팎이 여건이 쉽지가 않을 것이다. 여러분들은 정당한 소신을 끝까지, 여러분들의 정당한 소신을 끝까지 지켜드리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 수사, 정권을 향한 검찰 수사 위축되지 말라. 그런 당부의 메시지를 한 것이죠. 그리고 또 한국당이 고발했죠. 추미애 장관 개입 의혹 사건을 공공수사 2부에 배당을 했습니다.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 하면은 추미애 장관이 2018년 지방선거가 실시될 때 민주당 당대표였죠. 그때 울산시장 후보로 송철호를 단수 공천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추미애 대표 비서실의 부실장이 정진우 씨라고 있습니다. 정진우. 이 사람은 지금 부산에서 총선에 출마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혁신성장본부장으로 가 있습니다. 이 정진우 부실장이 당시 청와대의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었던 장환석 행정관을 송철호 쪽에 소개를 시켜줍니다. 장환석 행정관도 민주당 당뇨 출신이죠. 그러니까 정진우, 장환석 두 사람은 민주당 당뇨 생활을 같이 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청와대에 가 있는데 특정 후보 쪽을 소개시켜줘서 울산 공공병원 같은 이런 공약을 논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선거 개입이죠. 물론 당 차원에서야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청와대 참모를 특정 후보에게 소개시켜주고 이런 과정이 있었던 것이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윤석열 배수진 중에서 자, 검찰이 어제 패스트트랙 연루된 여야 의원들, 여당 의원 5명, 야당 한국당 의원 23명 기소했죠. 그런데 이것도 지금 야당에서 한국당에서 반발하고 있지만은 검찰 입장에서는 이것도 하나의 배수진이다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지금 총선을 앞두고 이 패스트트랙 관련 사건을 다 이제 재판에 넘겨서 털어버리고 지금부터 울산시장 선거 개입 수사 여기에 집중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 또 이렇게 함으로 해서 지금 여당이 편파 수사 계속 주장을 해왔죠. 왜 정권만 수사하느냐 야당 패스트트랙 있는데 왜 자꾸 그런 주장을 하니까는 기소를 해버릴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발동하기 전에 선수를 쳐버린 그런 측면도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보면은 사면 문가에 처해 있는 윤석열 총장도 상당히 결의를 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사상 초유로 살아있는 권력과 검찰의 수사권이 정면 충돌을 하는 상황인데 검찰로서는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상당히 억울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지금 검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이나 한동훈 그 강력부장이나 박찬호 공공수사부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윤석열 총장과 함께 윤석열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일 때 구정권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겨냥해서 적폐수사를 했던 그런 검사팀입니다. 그런 검사팀이 지금은 문재인 정권을 수사한다고 해서 적폐로 몰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